이거 제 꿀팁이에요. 이거 보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이거 극한 직업 아닙니까, 김대리 진짜? 안녕하세요. 미리미리 노후 준비하는 남자 김대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메뉴 컨설팅을 하면서 가장 고객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메뉴 중에 하나인 꼬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손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가게에서도 좋고 야외에서 먹기 좋은 메뉴이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재료는요, 계란은 오늘 노른자만 사용을 해서 찍어 먹는 소스로 만들 거고요. 그리고 양배추, 이 양배추는 입 세척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양배추를 같이 사이드에 옆에 놓을 거고요. 데코레이션으로 레몬 쓸 거고, 그리고 방울토마토, 베이컨 준비했는데 얘는 그 방울토마토 베이컨 꼬치 있죠? 그거 만들 때 쓰려고 좀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실파 슬라이스해서 같이 옆에 토핑으로 놓을 거고요. 그리고 오늘 메인 재료인 닭꼬치 들어가고, 얘는 나뭇잎처럼 생겼죠? 얘는 사사노아라는 대나무 이파리예요. 얘를 같이 오늘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찍어 먹는 또 소스로 마요네즈, 부드러운 맛 연출하기 위해서 마요네즈 쓸 거고, 유자폰즈, 얘는 양배추에다가 같이 뿌려서 메인 소스로 같이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데리야끼 소스, 가장 대중적인 거. 마지막으로 오늘 김대리의 픽으로는 사케가 들어간 분무기입니다. 이유가 닭꼬치는 굽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름이 빠지고 수분이 빠지기 때문에 되게 잘못 구우면 퍽퍽하고 고기 잡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런 퍽퍽함이나 잡내를 잡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주나 정종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분무기에 넣고 중간중간에 구울 때 뿌려주시면은 잡내도 잡을 수 있고 수분도 보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거, 간혹 정종이나 소주가 없어서 미림을 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림은 뿌리시면 안 됩니다. 이유가 미림은 설탕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당성분이. 그래서 잘 타요. 그래서 가능한 소주나 정종으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꼬치를 굽기 전에 먼저 칼질할 것들 하고 미리 손질할 건 손질하겠습니다. 오늘 모듬 닭꼬치 상품을 사용을 할 건데, 얘는 뭐 닭 껍질, 그리고 닭 다리살이랑 파랑, 염통도 들어있고 똥집도 들어있어요. 날개도 있고. 그래서 이 상품은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게 있어요. 냄새가 난다고 많이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렌즈 해동을 하면은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가능한 냉장에서 하루 정도 해동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 냉장을 해동을 해서 바로 쓰는 것보다는 물에 세척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이 닭고기에서 나온 핏물이 좀 세척이 되면서 냄새가 좀 덜 납니다. 세척 좀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재료 손질할 거, 실파는 그냥 얇게 슬라이스를 해주시면 돼요. 실파가 없으면 대파 사용하셔도 됩니다. 실파, 다음 레몬 잘라줄 건데, 레몬은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 얘는 그냥 데코용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모양으로 자르시면 됩니다. 외지형으로 잘라주셔도 되고 슬라이스로 잘라주셔도 돼요. 다음에 대나무잎, 사사노아라는 건데 그냥 이 상태로 올리셔도 돼요. 타코와사비나 이자카야 가면은 왜 이런 나뭇잎 깔아주죠? 그게 이 사사노아라는 거예요. 그냥 올려주셔도 되는데 좀 멋이 없죠? 이대로 올리면. 그래서 얘를 한번 칼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이렇게 칼집만 넣어주세요. 길게 넣어서 얘를 이렇게 휘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모양이 생깁니다.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또 한 가지는 라이트 바늘 보셨나요? 라이트? 내가 다녔다는 건 아니라서 바늘 잘라주세요. 여기에 더듬이를 만들어 줄 건데 여기서부터 길게 해서 얘를 잘라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칼집을 쭉 넣어서 이렇게 더듬이 2개를 만들어 줍니다. 다음부터는 그냥 일자로 칼집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은 왜 나이트에서 봤던 그런 술안주에 꽂는 모양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가시면 좀 더 멋스럽습니다. 베이컨이나 삼겹살로 토마토나 뭐 팽이버섯도 좋고 대파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아서 나가죠. 얘는 모양을 잡아서 자른 다음에 얘를 감싸주면 돼요. 방울토마토. 그래서 얘를 하나를 이렇게 다 말면은 원가가 엄청 비싸겠죠? 반절 정도 이렇게 감아주시면 돼요. 팽이버섯, 꽈리고추, 대파 다 괜찮아요. 베이컨 없으시면은 삼겹살로 하세요. 손질할 재료는 다 끝났어요. 세척 요청한 꼬치 이렇게 물에 세척을 해서 수분을 이렇게 빼줬습니다. 닭꼬치도 준비가 됐고요. 지금 이 마른 베이컨 꼬치에 꽂아야겠죠. 제가 이거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들 진짜 많아서 이게 제 꿀팁이에요. 이거 보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냥 뭐 나무꼬챙이 이런 거 사다 꽂으면 되지, 그렇게 꽂으셔도 돼요. 근데 이 나무꼬챙이가 되게 잘 타요. 그래서 바로 나무꼬챙이를 꽂는 게 아니라 지금 저는 물에다 담가놨어요. 이거를 물에 한 4시간에서 5시간 이상 정도 이렇게 담가놨다가 써주셔야 구웠을 때 이 나무가 불에 타는 게 조금 덜해요. 그래서 가능한 이렇게 물에 담가서 쓰시는 게 좀 잘 안 탄다는 거 좋은 팁이에요. 이것도 다 돈이기 때문에 안 타는 게 좋겠죠. 꽂아주실 때는 말린 부분이 풀리지 않도록 꽂아주시면 되는데, 이거 하나만 이렇게 꽂으면 문제가 있어요. 이거 나중에 꽂고 나면 계속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가능한 꼬챙이를 2개 꽂아주세요. 이렇게 2개로 꽂아주시면 돼요. 재료 손질은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꼬치는 다 준비가 됐어요. 이제 구워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오늘 좀 여건상 원래 숯에다가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좀 안 돼서 캠핑용 그릴, 이 구이판을 좀 준비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간혹 이 꼬치를 메뉴로 추가하고 싶어가지고 후라이팬에서 조리를 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후라이팬에서 조리를 하면은 문제가 뭐냐면 좀 냄새가 나요. 이 고기의 기름이나 수분이 밑으로 빠져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 후라이팬 안에 계속 담겨 있죠. 그래서 냄새가 배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구이를 할 수 있는 이런 구이판이나 생선 굽는 약기바 있죠. 약기바를 써주시거나, 가장 좋은 거는 말씀드린 대로 숯 직접 해가지고 하는 게 가장 맛이 좋아요. 그리고 오늘 이런 구이판을 뭐 캠핑장이나 가게에서 쓰신다고 한다면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불을 켜고 바로 올리면은 생선 굽거나 고기 구울 때 막 밑에 달라붙죠. 그런 현상을 열 응착 현상이라고 해요. 얘를 한번 불을 켜서 달궈준 다음에 올려주셔야 이게 좀 덜 붙습니다. 불이 지금 다 이렇게 다 달궈졌고요. 여기에 이제 꼬치를 올려주시면 돼요. 소금 후추를 뿌려서 나가셔도 돼요. 근데 오늘은 데리야끼 소스를 준비했죠. 그 이유가 가장 좀 대중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소스를 발라주실 때 만약에 소금 후추를 하실 거면은 처음부터 뿌리시고 하시면 되고, 오늘처럼 뭐 데리야끼나 아니면 야키토리 소스나 불닭 소스 같은 거 바르실 때는 70% 정도 익었을 때 한 번, 그리고 나가기 직전에 맨 마지막에 한 번, 그래서 총 2번만 발라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처음부터 바르게 되면 타겠죠? 그리고 얘는 수시로 뒤집어 줘야 돼요. 제가 아까 가게 컨설팅 하면은 이 꼬치를 하지 말라고 말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하게 되면 사람이 한 명 붙어 있어야 돼요. 불세기가 다르기 때문에 자리도 바꿔주고 계속 뒤집어주고 상태 확인해주고 해야 돼요. 그리고 김대리 픽으로 선택한 이 정종 스프레이를 중간중간에 이제 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뿌려주시면서 수분 보충하고 잡내 잡아주고 해주시면 돼요. 지금 굽고 있는데 계속 위치를 바꿔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중간불은 세고 끝불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름이 많이 떨어지거나 안 익은 것들을 다시 중앙으로 옮겨주고, 너무 많이 익은 것들은 바깥으로 빼주시면 돼요. 정신이 없죠. 저 이거 고수인데도 막 정신이 없어요. 보이시나요, 얘? 굽고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끊어졌어요. 이 나무 준비해놨죠? 당황하지 말고 얘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꼬치를 갈아주시면 돼요. 제가 다 지금 동일하게 올렸잖아요. 동일하게 올렸어도 익는 속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거 극한 직업 아닙니까, 김대리 진짜? 지금 보시면은 이 베이컨이나 방울토마토는 생으로도 먹을 수 있죠. 그래서 가능한 얘는 약간만 익히고 소스를 바로 바르시고 조리 시간을 짧게 가져가 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이 모듬 닭꼬치에서 가장 안 익는 부위가 있어요. 바로 이 날개예요. 얘는 뼈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익는 속도가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얘는 좀 조리 시간을 오래 가주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익었어요. 70% 정도 익었어요. 그럼 이때 소스들을 한 번씩 발라주세요. 지금 또 탔네요. 얘는 데리야끼 소스를 이때 한 번 발라주시고, 불이 세면은 불을 줄여주세요. 탈 것 같으면 다 가위로 빼주시면 돼요. 데리야끼 바르고서는 좀 더 잘 봐줘야 돼요. 이게 설탕이랑 간장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더 잘 타거든요. 바르면서 수분 날아가는 것 같으면은 중간중간에 뿌려주시고요. 베이컨은 다 익었어요. 그러면은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발라서 간 입혀주시고요. 지금 다 익었어요. 그래서 얘도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소스들을 발라주세요. 매운 꼬치 소스 써도 동일해요. 70%대 한 번, 마지막에 한 번. 숯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뭐 야끼바나 오늘처럼 이런 구이팬을 쓰시는 분들은 불맛이 좀 덜해요. 그런 분들은 마지막에 토치를 한번 구워가지고 불맛을 한번 입혀주세요. 약간 숯으로 진짜 구운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 구워졌고요. 이제 담아주시면 돼요. 접시는 작은 접시를 쓰셔도 되는데 저는 좀 많이 구워가지고 좀 긴 접시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사사노아 있었죠? 깔아주셔도 되고, 손질했던 거 있죠? 이렇게 놔주시면은 플레이팅이 좀 더 있어 보입니다. 좀 정갈하게 담는 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담았을 때 이 밑에 꼬치가 이렇게 다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지 깔끔해요. 뭐 어떤 건 이렇게 가고 어떤 건 이렇게 가고 그러면은 담았을 때 되게 지저분해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담아주시면 됩니다. 예.
담아주실 때 끝선 있죠? 이 끝선이 좀 동일하게 맞아 떨어지게 담아주셔야 조금 깔끔합니다. 아까 손질했던 양배추, 이 양배추를 주는 이유가 꼬치 하나 드시고 양배추를 먹은 다음에 다음 재료를 먹어야 그 맛이 안 섞인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입에 세척 효과를 내는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자폰즈 살짝 뿌려서 간해주시고, 실파 뭐 여기에 뿌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쪽에 손님들이 올려서 드실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마요네즈 간을 하긴 했지만 이거를 그냥 드셔도 맛있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좀 부드럽게 드실 분들은 마요네즈에 찍어서 드실 수 있게끔 같이 나가주시고, 시치미 가능한 흰색 재료 쪽에 뿌려서 색 연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몬 같이. 계란은 노른자만 사용을 할 건데 얘는 나가셔도 되고 안 나가셔도 돼요. 근데 좀 보여드리려고 노른자 담고 유자폰즈 소량 넣고, 이 유자폰즈만 나가면 짜요. 그리고 여기에 정수물을 같이 1:1 비율로 담아주시면 돼요. 유자폰즈 1대 정수물 1 섞어서 드실 때는 노른자 터쳐가지고 찍어서 드시면 돼요. 닭꼬치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시식할 차례인데 제가 직접 만든 베이컨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먹어봐야겠어. 마요네즈 맛있죠? 개인적으로 소금 후추 뿌린 것보다는 데리야끼 바른 걸 더 좋아해요. 이게 한번 이렇게 코팅도 시켜주면서 조금 더 끝에 탄 부분들을 잡아줘서 끝에 그 얇은 부분들은 바삭하게 느껴지거든요. 약간 탄 부분은 토치를 했기 때문에 불맛이 나고, 그리고 베이컨이 짭짤해가지고 되게 잘 어울려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베이컨이 없으면은 얇은 삼겹살 있죠? 1, 2mm로 슬라이스된 삼겹살을 말아도 좋을 것 같아요. 시식을 해봤고 정리하면서 데리야끼 소스랑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굽는 거 보셨죠? 전철이나 뭐 미리 칼질하는 것들은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한 명이 붙어가지고 연기 맡으면서 계속 봐줘야 돼요. 어렵습니다. 가게 환경상 가능하시면은 하시면 되고, 여건이 안 되신다 하시면은 아쉬우겠지만 가능한 좀 안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힘들어요. 이거 생각보다 운영하다가 이 퀄리티 유지 못하고 고객분들이 클레임 거실 바에는 아예 과감하게 좀 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환기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염두하셔서 내가 이런 환경들이 맞는지 한번 잘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오늘 원샷 데리야끼라는 소스를 썼어요. 근데 가게에서 사용하시는 데리야끼 소스나 또는 가정에서 쓰시는 데리야끼 소스가 있으시면 그걸 쓰시면 돼요. 야키토리 소스라는 전용 소스가 있긴 해요. 뭐 그걸 쓰실 분들은 그걸 쓰셔도 되는데 가장 대중적인 거 있는 거 그냥 쓰시는 게 좋으니까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꼬치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제가 이 노른자 소스 만드는 건 알려드렸지만 사실 제가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있어서 했지. 알려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김대리의 그 젓가락이 금색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먹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육이 사케라도 입에 한번 뿌리고 싶은데?